딸 이름으로 편법 대출 그리고 재산 축소 혐의. 작년 총선 과정에서 많이 의혹이 제기됐던 바로 민주당 양문석 의원.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오늘 1심이 나왔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검찰이 판단했던 간격은 컸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일부 무죄하면서 다투어야 되는 영역들이 이제 좀 좁아졌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 컸다고 하신 것은 특별히 어떤 부분 부인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뭐 일단 저희들 판결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항소 이익을 쓰면서 또 정리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항소 포기! 항소 포기! 항소 포기! 그 항소심 아니죠. 정확히 이제 1심 선고 직후 나올 때 주변에서 뭐 양문석 의원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뭐 동시에 나와서 그 영상까지 강화모씨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여러 가지 오늘 얘기가 있는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국회의원에게는 벌금 150만 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배지를 떼야 되니까요. 1심에서 일단 150만 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2심에서 그대로 인용이 될 경우에 아마 이제 양문석 의원은 이제 배지를 떼야 될 운명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사기 혐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유심히 본 것은 바로 이 633 원칙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즉 1심이 지난 40총선 이후에 사실은 이게 이제 기소된 다음에 6개월 우리 원칙 자체가 이제 있어 왔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게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그동안 다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시간 동안 많이 이제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법원이 조금의 어떤 정상을 찾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633. 뭐 그런 원칙도 아마 제기되는 원칙인데 참 양문석 의원은 딴 걸 떠나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한 반성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사기대출 관련돼서도 그렇고 본인이 분명히 어떤 이 혐의들이 있었고 본인도 사과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고 특히 여기 벌금 150만 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 양문석 의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검찰 당시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출 모집인을 통해 계좌 내역 등 서류 위조와 은행 제출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재 해명글 게시 뭐 여기에 여러 검찰에 있었고 오늘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나왔거든요. 지난번 안산 지역 후보들 간의 토론회 과정에서 양문석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에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이 안산시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만일 그걸 비교를 해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최대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과와 함께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겠다는데 오늘 1심 판결문 뭐라고 썼냐면 불법 대출 관련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려 딸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대출을 신청했다. 재산 축소 혐의, 실거래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커서 단순 부주의로 치부가 어렵다. 허위 SNS 게시, 단순 억울함을 넘어 허위 내용이 있다. 장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1심 판결문을 봤을 때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이 1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의미를 확실히 정확히 정리해서 불법 대출 재산 축소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일단 1심 판결에서는 어쨌든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또 무죄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도 분명히 기소가 됐었는데 예. 이 부분은 또 무죄가 되었다라는 점은 또 양문석 의원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항소를 통해서 관련해서 유죄가 나온 부분도 더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문석 의원도 관련해서 이 대출과 관련한 부분은 본인이 뭐 선거 과정에서도 뭐 사과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이 부분이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는 또 지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일부 사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것이 정말 사기로까지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뭐 지금 나오고 있는 SNS 내용을 보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뭐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양문석 의원 측에서 뭘 속인 부분이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사기는 말 그대로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 속이는 행위에 따라서 편취되는 금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양문석 의원의 주장처럼 본인이 뭔가 속이거나 뭐 위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항소심 부분에서는 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또 허위 SNS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과연 좀 다퉈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께 추가 질문 드리면, 근데 이제 아까 사문서 부분은 양문석 의원은 무죄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양문석 의원의 부인은 유죄가 나왔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물론 뭐 현역 의원이니까 그 부분이 좀 달리 보고 배우자는 정치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유죄가 나왔다는 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아내 부분에 대해서는 위조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이 부분도 항소심에 가서 같이 다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문석 의원 측에서 뭔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사기가 성립하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양문석 의원 측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기망은 없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이렇다고 한다면 아마 항소심에서는 변론 전략을 조금 바꾸거나 좀 추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양 의원이 이제 당선 무효형 1심에서 받고 나올 때 뭐 항소심에서 좀 다투겠다고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조금 전에 양문석 의원이 SNS에 본인 글을 올렸어요.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맺고 우리 가족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 증인도 우리 가족 거짓말했다고 증언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1심 증인들 진술 보면서 무죄 선고를 기대했는데 무죄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검찰의 올가미가 헐거워졌다. 올가미 풀어나는데 최선을 다할 거다. 일단 1심 재판부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또 하나 읽어보면 우리 가족은 해당자 금융권에 낚인 피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검찰의 올가미. 김경 대변인, 저 양문석 의원의 오늘 저 SNS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사실 양문석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받으면 검찰이 본인들을 올가매고 본인을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세상 굉장히 편하게 사시는 방법 아닙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그 지적하는 사람한테 너가 더 나쁜 놈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양문석 의원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는데 지난달인가요? 민주당에서 SNS, 카톡에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를 일반인도 공유를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고발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양문석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랬죠. 아니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가짜뉴스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본인이 왜 가짜하고 사실을 구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구체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기자회견장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이런 변명이 진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변명인지 아니면 우라통을 더 터뜨릴 그럴 변명인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뭐 비판의 논평은 존중하되 또 뭐 너무 민주당 카톡까지는 안 나가셔도 됐을 뻔했는데 그냥 이제 양문석 의원 얘기는 이거 당선 무효형 1심에서 150만 원 벌금 나온 거 정치 검찰의 올감이다라고 SNS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633 원칙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1년 안에 아마 전반적인 재판이 조희 대법원장 체제에선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할 수 있겠네요.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양문석 의원 얘기.